안녕하세요. 주은수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우파 집회에 이 돈봉투를 받고 나간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의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저는 얼마 전 민주당 권리당원 광화문 집회 나가는 충격적인 이유라는 주제의 영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전 좌파였던 제가 정치적 무관심자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우파로 돌아서게 되었는지 저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좌파에서 줄곧 주장하는 게 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노인네들은 봉투를 받고 나간다. 사실 이 얘기는요. 제가 10년도 더 전에 털보 교주에게 세뇌되어서 낙검수를 끼고 살던 시절부터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관점이 없던 과거에는 그들의 주장을 정말 고지곳대로 믿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집에는 태극기를 들고 실제 광장에 7년 동안 집회를 참석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집에 실제로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내용보다는 털보 교주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그들의 말을 믿었는데요. 사실 좌파들이 돈봉투를 받고 나간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그들이 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거꾸로 이 우파에게 프레임을 만드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낙검수와 JTBC를 즐겨 듣던 시절에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선동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모두 본인들이 했던 그런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댓글 알바라든지 아니면 이 봉투 받고 광장에 나간다. 근데 제가 오늘 광화문 광장에 나가면서 광화문 광장 집회하는 입구부터 끝까지 이 무대가 있는 곳까지 쭉 거리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장면을 다 비추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광장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고 저는 오늘 이 아이폰 미니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감과 어느 정도 규모의 인파가 왔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걸으면서 도보로 촬영을 한 결과 한 20분 가까이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이 무대 뒤편으로 가면 사실 그쪽에 이 무대를 뒤편으로 해서 그쪽에도 집회 진행을 하시는 이 탄핵 반대하시는 우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실제로 본인들이 하는 내용을 가져와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좌파는 여러분 집회가 거의 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저는 이제 가족분들과 같이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좌파 진영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적진에 혼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곳의 동영상이랑 사진을 싹 찍어 왔는데, 여러분 좌파 진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정광훈 목사를 싫어하는 걸까요? 좌파 진영에서 보드를 붙여놓고 가장 싫은 사람에게 이제 스티커 투표를 하라는 게 있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얼굴이 스티커로 도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헤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그 사람이 파워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7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광화문 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이제 진행되어 오던 운동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과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입장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가장 그들이 이제 미워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이 정광훈 목사님이기 때문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말하는 봉투 받고 나간다 이 개소리에 대한 제가 좀 근거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여러분 영상에 담긴 사람들의 규모를 보면요. 그 많은 사람한테 돈봉투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대 재벌이 나온다고 해서 봉투에 10,000원씩만 담아서 돌려도 보통 하루에 나오는 그 인원에 대한 이 돈을 누군가가 그걸 절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인원이 아니고요. 자, 반면 만약에 좌파에서 돈을 받고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납득이 됩니다. 심지어 영상에 담겨있는 사람의 수를 손으로 세어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무슨 선앙당에서 무당 것도 아닌데 웬 깃발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본인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탄핵 반대하는 우파 집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해요. 탄핵에 반대한다, 탄핵 무효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리고 뭐 이재명 구속해라. 뭔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어떤 피켓이나 사인은 태극기 아니면 우리와 이제 동맹을 단단히 해야 되는 미국의 성조기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집단인지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명확한 반면 좌파 지정에 가서 얼핏 둘러보면요. 여기가 지금 무슨 페스티벌을 하러 온 건데 아직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 지금 뭘 하러 모인 사람들인지 전혀 이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사람들이 돈을 받고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납득이 가는 게 자, 좌파 진영에 가면 여러분 다 공짜예요. 라면도 공짜고요. 오뎅도 공짜고요. 다 공짜입니다. 물론 이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소규모 집회를 할 때 예를 들어 그 헌재 앞에서 집회한다거나 한남동 집회할 때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스낵차 같은 걸 보내요. 그래서 오뎅도 이제 무료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사비를 털어서 이 지원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보수 우파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요. 절대 누구한테 받는 걸 공짜로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광화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대규모 집회다 보니까 그런 식의 후원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사실 공간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스낵바들이 다 내돈내산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집회에 참석하는데 지방에서 차비 들여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참 집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이게 멈칫멈칫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러나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여러분 광화문 집회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집회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다 돈이거든요. 하다못해 그 무대 하나 설치하는 거, 스피커, 아니면 뭐 그 스크린 하나 설치하는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은 물론 다 이제 자원봉사를 나온다고 쳐도 뭔가 그 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이 기술적인 부분의 서포트는 사실은 다 돈이고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내냐는 거죠. 실제로 그 광화문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정강원 목사께서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물론 서포트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개인의 어떤 그런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충당하셨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사실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뭘 봤냐면 현장에서 어르신들이요. 사실 그 어르신들이 다 경제활동이 멈췄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막 어떻게 얼마나 넉넉할지는 각자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께서 주머니를 열어서 자발적으로 한마디로 그 서포트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시면서 이 광화문 집회가 유지되고 진행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오늘 현장에서 보고 현장을 다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광화문 나오면서 영상을 이제 올리고 쇼츠를 올리고 영상 댓글을 보니까 주변에서 뭐 봉투 받고 나간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답해요라고 해서 정말 제가 다 개소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돈 봉투 받고 나온다는 개소리에 대한 반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 사실 이게 저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저한테 뭔가 리스크가 되거나 데미지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영상을 보시면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제목만 보고 욕을 한다거나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탈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어르신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이 좌파 진영에서 이 좌빨 진영에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멍청하게 제가 그런 그들의 짓거림에 세뇌가 됐던 것처럼 실제로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믿는 이 멍청한 자들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건 다 이거는 종교식 세뇌고 절대 팩트가 아니다. 제가 다 팩트를 체크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그 반대편 사람들에게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어떤 제목과 카피라이팅 그리고 썸네일로 눌러보도록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파 진영 보시는 어르신들이 제목과 썸네일만 보면은 언짢아 하시거나 화를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은 목적과 의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고 저는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근데 제가 광화문 광장에 나갈 땐 여러분 사실 저는 딱 두 가지 목표 갖고 나가거든요. 첫 번째는 저도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나가요. 그리고 저는 이 첫 번째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역할이 저는 광장에 집회 현장에 나갈 때 저는 기자 정신을 가지고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많은 분들께서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답하고 궁금하고 염려는 되는데 실제 본인들의 다 생업이 있다 보니까 아니면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요.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분들의 눈과 어떤 손과 발이 되어서 제가 대신 보여드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제가 현장에서 본 걸 그대로 날것 그대로를 보여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가서 저는 기자처럼 사실 촬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유튜브가 제가 채널이 갑자기 좀 커지다 보니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사실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손에 여러분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는 저는 라이브 하고 있거나 사실은 촬영하는 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찰나의 순간에 그걸 반드시 찍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하는 중에는 현장에 제가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께서는 제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반갑게 달려와서 저한테 말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뭔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제가 고용된 형태는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저에게 준 어떤 직분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어떤 그 업무를 지금 그 일에 어떤 저의 포지션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고, 그러다 보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막 인사를 한다거나 길게 막 대화를 나눈다거나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를 찍어주시면 그런 거는 너무 제가 이제 감사한데, 실제로 반갑게 뭔가 저한테 이제 이런 반가운 인사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일단 못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제가 들고 있는 이 카메라에 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반갑게 인사해 주셔도 실제로 제가 거기서 길게 대화 나누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양해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 현장에 나갈 때는 저는 이제 기자처럼 촬영하러 나가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사실은 실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저한테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찍어야 돼. 이건 완전 정말 딱 완전 감동 포인트고, 이거는 반드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한테 반드시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놓치면 언제 다시 그 포인트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딱 그런 포인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제가 뭔가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저는 그런 딱 포착해서 이거를 뭔가 영상 콘텐츠로 만들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되게 집중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부수적인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만큼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인사해 주셨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똑같이 그런 거를 막 같이 호응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는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제가 더 좋은 컨텐츠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왔을 때는 이제 좋지만 또 집에서 못 나오고 보시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처음으로 당부를 드리는데, 점점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거는 한 번 정도 좀 말씀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광화문 집회 다녀왔는데, 사실 광화문에서도 사실 오늘 인파가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말하는 영상 밑에 이제 깔아서 광화문을 제가 쭉 걸어가면서 정배속으로 찍은 영상을 아마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께서 그 사람들의 규모라든지 그런 걸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제가 걸어가면서 광화문 현장에서 오늘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제 카메라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정도의 인원이면 몇 사람 정도가 참석해야 이 정도의 인원일까? 이제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전한기 선생님과 그라운드 C께서 광주 지역에 집회에 같이 이제 가서 또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광주 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 국민이 뭐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미 50%가 넘어섰고, 뭐 비상계엄이라는 거 선포해서 이제 계엄령이라는 거 선포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정말 이 어떤 국가를 혼란의 상황에 몰아넣은 정말 내란 수계라면 국민들이 여러분 미치지 않은 다음에 이렇게 추운 날에 길바닥에 나와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목소리를 내는 건 이상해도 굉장히 이상하고, 이건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많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씀하시는, 아니면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다, 더 이상 없는 이 기회주의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우리가 누리는 이 여러 가지 편리성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서 정말 피땀 눈물 목숨과 바꾸고 지켜내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로움으로 만들어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해요. 이 멍청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누리던 혜택을 한번 뚝 잘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던 자유가
내일 당장 없어져서 제가 이런 유튜브 영상도 더 이상 찍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경찰이 길을 막아요. 어디 가냐고. 밥 먹으러 가는데요. 어디 가냐고. 한마디로 내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경찰이 내가 가는 식당까지 확인해야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국가에 여러분 살 수 있으세요? 지금 제가 예시로 든 건요. 며칠 전에 헌재 앞에 가서 집회 참석하고 그날 끝나고 제가 헌재 쪽으로 식당을 찾아서 이동하다가 실제 경험한 일이에요. 식당을 간다고 목적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검문하듯이 저를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는데 저는 그날 진짜 분노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겪고 있는 저 일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복귀하지 못하시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켜내지 못한다면 대통령께서 겪으시는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경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일개 개미밖에 안 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일상처럼 누리게 될 저는 악몽이고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혜택이 잘라지고 나서야 내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진실을 팩트체크하는 것부터 하시는지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반대편에 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내가 내 수고로움을 쓰지 않고 단순히 저들이 불러주는 MBC, JTBC에서 민주당이 불러주는 저들의 메시지만을 듣고 이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의문을 갖지 않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저는 정상적인 사고가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동물과 차별점인데 사고하지 않는 자는 저는 개나 돼지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주도 되게 중요했고요. 또 3월 1일에는 우리가 또 다 함께 전 국민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걸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 3월 1일에는 광화문 광장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이 탄핵에 대해서 사실은 불법적인 그런 과정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사실은 이게 효과가 없죠. 이게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금 민주당이 너무도 많은 무법과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하나 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 자리에서 국민이 모여서 이 국민 저항권, 국민의 지금 민심이 무엇이고 국민이 왜 이렇게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고 분노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